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끝난 뒤에 2차 협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두고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일간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고 있는 기자에게 거기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커진 이유로 군 최고의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차 협상 성사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1차 협상에 나섰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추가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이란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 did make some progress in the negotiation. The big question from here on out is whether the Iranians will have enough flexibility, whether the Iranians will accept the critical things that we need to see in order for things to get done.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에서 미국이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최우선순위로 요구한 우라늄 농축 금지와 관련해 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지가 재협상 개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공격을 받는다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슨 권리로 이란을 공격했냐고 지적하면서 이란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 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도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는 국제법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을 지켜 교량 공격 등을 멈춘다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지 하루가 지났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6척이 미군 지시를 따르며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재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군의 봉쇄를 전후로 이란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미군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미국의 해협 역봉쇄에 대한 지원 의사 대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해제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홍해 등 다른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모디 총리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주가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가 3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유가 기준이 되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7.87% 떨어진 배럴당 91.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에 90.32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이 반영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뉴욕 장에서 1472.7원의 거래를 마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혼란을 선반영해 왔다는 의미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은 실제로 시장에서 빠져나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물리적인 원유 공급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글로벌 수요는 하루 8만 배럴 감소하지만 공급은 이란 전쟁으로 하루 15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지만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 higher oil stays, the more of an inflation concern that there is. And ultimately, that translates into a slowdown for the U.S. economy because 70% of our economic growth, GDP growth that is, comes from consumer spending. 네, 뉴욕 증시도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6%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18%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6%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0.5%로 집계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겁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급등할 것으로 애초에 예상됐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은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인 1.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4%로 지난 2023년 2월에 4.7%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라 전망치를 밑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이란 전쟁 여파로 전월 대비 8.5% 급등했는데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5.7% 폭등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서비스 가격이 정체한 게 유가 상승의 충격을 상쇄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흔히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재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따라 사태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확신이 아직 시장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평화를 향해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년 반 전 이스라엘군의 시신 방치 영상을 SNS에 공유한 이후 불거진 외교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거론했습니다. 예산의 발빠른 민생 현장 투입을 주문했는데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내세우며 평화를 당부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1년 반이 지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인 시신 투척 영상을 공유해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두고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곧바로 야권에선 중동 전쟁으로 민감한 시기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재차 인권을 강조한 건 이번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입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새벽에도 SNS를 올려 집안 싸움에 집착하다가 지구를 침공한 화성인 편들 태세라며 계속된 야권의 공세를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과거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했다며 새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계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여당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중동 전쟁의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지방선거 분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SNS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부부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재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김건희 씨를 응시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전날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엔 증인 신문에 앞서 마스크 착용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증인이나 피고인의 경우 태도나 표정도 신빙성 판단의 요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곧이어 법정에 들어온 김건희 씨는 재판부 언급 전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짧은 탄식을 내뱉은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내내 김 씨를 응시했습니다. 김 씨는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특검의 첫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이어지는 질문에는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김 씨가 법정을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인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이 트럼프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유럽 국가들은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교황을 비판하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Le dichiarazioni in particolare sul pontefice fossero inaccettabili. Esprimo la mia solidarietà a Papa Leone. Le dico di più.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멜로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등 이번 전쟁 국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che è quello che io faccio.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Que la circulation des navires dans les eaux internationales est un bien commun de l'humanité qui doit être respecté partout et en toutes circonstances. Il est donc urgent que ce blocus puisse être lev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준비 중인 국제회의는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최대 40여 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세현입니다. 네, 어제는 여름 같았는데요. 연일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6월 초순에 해당하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13.7도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강원 태백과 산간 또 일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야외에서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7도, 대전 11.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조금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17도에 그치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